일본 요코하마항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에서 내린 우리 국민 6명과 일본인 배우자 1명을 태운 대통령 전용기가 곧 김포공항에 도착합니다. 이들은 우한 교민들과 마찬가지로 14일 동안 격리시설에서 머물게 됩니다. 국내 31번째 환자로 확진된 대구에 사는 60대 여성도 29번과 30번 환자 부부처럼 감염 경로가 오리무중입니다. 지역사회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정부가 코로나19 감염증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공식 언급했습니다. 보수진영 세력을 모아 출범한 미래통합당이 처음 영입한 인재가 돈 봉투를 받은 이력이 드러나 2시간 만에 영입이 취소되는 등 출발부터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총선을 앞두고 조국 전 장관 이름이 다시 나오면서 당 내부에서 우려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년 넉 달 만에 오늘 항소심 선고를 받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나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는데 2심 선고 결과에 따라 보석이 취소돼 구치소에 다시 수감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경기 남부 지역 아파트값이 이례적으로 급등하면서 정부가 이르면 내일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수원과 용인, 성남, 이른바 수용성의 집값 과열 현상을 막기 위한 내용이 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와 주변 미세먼지 이동 경로를 감시할 수 있는 세계 첫 정지궤도 환경위성인 천리안 2비호가 오늘 우주로 갑니다. 발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위성은 내년부터 대기 환경 정보를 관측해서 한반도로 보내게 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9일 수요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일본 크루즈선에 타고 있던 우리 국민 6명과 일본인 배우자 1명이 탑승한 대통령 전용기가 잠시 뒤에 도착합니다. 이들은 우한 교민들과 마찬가지로 국내로 이송된 뒤 14일 동안 격리시설에 머물게 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YTN 중계차 연결하겠습니다. 부장원 기자. 네, 김포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전용기가 곧 도착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일본 크루즈선에 타고 있던 우리 국민들을 태운 전용기가 잠시 뒤에 이곳 김포공항에 도착합니다. 한국인 6명과 일본인 배우자 1명을 태운 대통령 전용기는 앞서 우리 시각으로 새벽 2시 20분쯤 일본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이륙했습니다. 탑승자들은 오늘 새벽 0시 20분쯤 한국행을 위해 일본 요코하마항에 정박 중이던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서 하선했는데요. 이들은 주일 한국 대사관이 준비한 버스에 탑승해 도쿄 하네다 공항으로 이동했고 본국에서 파견된 의료팀이 건강 상태를 확인한 결과 발열 등 의심 증세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한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는 승객 9명과 승무원 5명을 포함해 모두 14명의 한국인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이번 전용기로 귀국하지 않는 나머지 탑승자들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으면 오는 19일에서 21일 사이 차례대로 하선할 예정입니다. 네, 전용기가 도착한 뒤에는 검역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죠? 네, 우선 이번에 귀국하는 우리 국민들 가운데 확진자는 없는 상황이지만 정부는 앞서 중국 우한에서 데려온 교민들과 마찬가지로 14일간 격리할 방침입니다. 임시생활시설은 인천공항 검역소 안에 마련될 예정인데요. 인원이 소수이고 정부 운영기관이라는 점 등이 고려됐습니다. 이번에 귀국하는 한국인들이 타고 있던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는 연일 감염자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크루즈선에 자국민을 데려간 미국은 전세기에 300여 명을 태우면서 확진자 14명을 함께 실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탑승객들은 혹시 모를 감염을 가려내기 위해 이곳 김포공항에 도착해서도 또 한 번 정밀 검역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김포공항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네, 지역사회 감염으로 의심되는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또 나왔습니다. 확진 환자는 31명으로 늘었고요. 격리 치료를 받던 환자 중 2명이 완치돼 퇴원하면서 퇴원자는 모두 12명이 됐습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영남 지역에서 첫 코로나19 환자가 나왔습니다. 61살 한국인 여성입니다. 교통사고가 나 지난 7일부터 한방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의심 증상은 이날부터 나타났습니다. 오한과 인후통이 있었고 10일부터 발열이 시작됐습니다. 폐렴 소견도 나왔지만 퇴원해 지내다가 보건소 진단검사에서 최종 확진됐습니다. 이 여성도 29번, 30번 환자와 마찬가지로 지난해 12월 이후 외국을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이 의심되는 세 번째 사례입니다.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해외 여행력이나 접촉력이 있었는지에 대한 그런 파악을 진행을 감염원, 감염 경로에 대한 조사는 오늘부터. 해외 여행력도 없고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라 의료진은 다른 세균성 폐렴을 의심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무래도 여행력이 없고 접촉력이라는 게 밝혀지지 않은 일반적인 그런 환자분이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코로나19를 의심하기는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퇴원 환자는 2명이 더 늘어 12명이 됐습니다. 일본 출장을 다녀온 뒤 확진된 12번 환자와 그 아내인 14번 환자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를 받은 사람은 9,700명을 넘어섰습니다. 8,900여 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검사가 진행 중인 사람은 800명이 넘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네, 일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에 타고 있던 우리 국민 등 7명을 태운 대통령 전용기가 김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검역과 입국 과정을 거친 뒤에 2주 동안 격리시설에서 생활 예정인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유재복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애초 도착은 8시쯤으로 알고 있었는데 네. 예정보다는 좀 빨리 도착한 편이죠? 그렇습니다. 하네다 공항이 사실 여기서 멀지 않습니다. 예. 어제도 전용기가 정오 조금 넘어서 출발했는데 2시 50분쯤 도착했으니까요. 예. 3시간이 안 걸리고 그다음에 지금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조금 당겨서 도착을 하는 모양. 한 2시간 정도 빨리 도착한 모양입니다. 예,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장면이 이 시각 김포공항의 모습입니다. 지금 막 도착을 해서 활주로를 통해서 비행기가 들어오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 전세기에는 한국인 6명 그리고 일본인 배우자 1명이 탑승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승객이 2이고 승무원이 4이고요. 일본인 배우자 1명 이렇게 7명인데요. 애초에는 한 2명 정도가 희망을 한 걸로 알려졌는데 예. 그 프린세스호에서 환자가 하루에 뭐 몇십 명씩 발생을 하고 상황이 위험하다 보니까 아마 귀국길을 택한 것 같고요. 한국에 연고가 있는 분은 3명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예. 뭐 이송하는 인원이 적다 보니까 그 전세기 같은 경우에도 탑승 인원도 좀 줄고 규모도 좀 작은 규모로 전세기를 보낸 거겠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저건 전세기가 아니고 전용기죠. 예. 대통령 네. 전용기라고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CN235라고 하는 군 수송기입니다. 원래 이제 무장병력 한 50명 정도를 실을 수 있는 그런 예. 그 쌍발기죠. 그러니까 프로펠러가 2개짜리 비행기인데 저 안을 개조를 해서 일반 여객선처럼 그 좌석을 앞쪽을 보는 좌석으로 해갖고 예. 여러 명 정도 탈 수 있도록 이렇게 예. 개조를 했고요. 우리 쪽에서 어제 일본 갈 때 예. 그 정부 합동 대응팀이 아마 같이 갔을 겁니다. 의료진하고 외교부팀이 그 우한 때는 한 18명 정도가 갔는데 조금 뭐 규모는 줄었겠죠. 그리고 그 오시는 분들이 7분이니까 한 10여 명 정도 타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예. 같고요. 저 비행기는 이제 대통령이 그 사용하는 그 공군 1, 2호기, 3호기, 5호기 이렇게 넉 대가 있는데요. 예. 1, 2호기는 주로 대통령이 사용하고 3호기하고 5호기는 정부 이제 요인들이라든가 예. 5호기는 뭐 물자 수송으로도 쓰는 그런 비행기입니다. 그럼 지금 인원들이 도착하게 되면 우리 국민들 같은 경우에 이후에 뭐 과정들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됩니까? 일단 아직 도착은 이제 완전히 섰군요. 예. 서게 되면 아마 트랩을 내려오면 바로 그 부근에 그 우한 때와 마찬가지로 예. 천막으로 만든 임시 검역소에 예. 이제 들어가서 예. 발열을 체크하고 그다음에 이제 간단한 문진을 받겠죠. 예.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감염됐는지 여부를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이제 체온을 재는 예. 거니까요. 일단 그 전에 출발하기 전이나 배 안에서도 사실은 검역을 한번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저께 그 2시 50분쯤에 우리 전용기가 하네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예. 바로 요코하마항에 우리 의료진이 들어가서 예. 직접 객실을 찾아갔습니다. 그 일일이 객실을 찾아서 예. 귀국할 분들을 객실에서 체크를 했습니다. 예. 건강 체크를 하고요. 그다음에 들어와서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에 다시 한번 체크를 했겠죠. 의료진들이. 물론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해서 관찰을 했을 거고. 예. 임시 검역소에서 발열 체크를 하고 이분들이 이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인천공항 검역소, 예. 그러니까 인천공항 바로 옆에 있는 중앙검역지원센터라는 데에 이제 입소를 하게 되는데 입소하기 전에 또 한 번 체크를 하겠죠. 예. 그래서 아마 4번에서 5번 정도 체크를 하게 될 거고요. 입소 뒤는 실제로 바이러스 검사를 받겠죠. 예.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 이 시각 현재 김포공항의 모습입니다. 오늘 새벽 2시 20분쯤에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이륙을 해서요. 한 4시간 정도 만에 김포공항에 도착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공군 3호기였었던 것을 대통령 전용기로 VCN 235호 전용기입니다. 이 전용기를 타고 총 7명, 그러니까 우리 국민 6명과 일본인 배우자 1명, 그래서 총 7명이 귀국을 하게 됐고요. 이후에는 우리 유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 공항 검역소 중앙검역지원센터에서 격리 수용돼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전의 격리 시설과는 좀 다른 곳인데 네. 이전의 격리 시설과 비교했을 때 이전의 격리 시설은 뭐 병원과도 가깝고 어떤 1인 1실이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네네. 것들과 비교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중앙검역지원센터는 병원입니다. 예. 2011년에 만들었고요. 예. 이 안에 음압병실이 50개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분들은 객실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병실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음압병실이라는 건 아시겠지만 병실 안과 밖의 기온의 차이가, 기압의 차이가 있죠. 예. 병실 안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갈 수가 없죠. 안에서 밖으로만 들어오는 그런,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예.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사실상 뭐 입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이전보다 더욱 안전한 곳에서 생활. 물론 이전이 안전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하여간 그 검역지원센터는 인천공항에서 입국할 때 의심 환자로 분류되는 분들을 수용하는 곳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뭐 그 감염이나 이런 거에 대한 위험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예. 지금 화면에 날이 밝지가 않아서 자세히 보이진 않는데요. 지금 좀 자세히 보시면요. 문이 좀 열렸고요. 지금 그렇습니다. 현재 방역복을 입은 분들이 내리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내리게 되고 안에서는 아마도 검사나 이런 것들이 또 다시 한번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지난 우한 때의 경우를 대비해 보면 이제 내리기 직전에 다시 한번 검사를 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발열 검사를. 그래서 아마 문이 열리고 내려오는데 약간의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일단 7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지난 우한 교민들 사실 300명이 넘는 인원, 또 140명이 넘는 인원이 세 차례에 나눠서 왔기 때문에 사실 상당한 시간이 걸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지금 오늘은 7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만에 하나 지금 저기서 다시 발열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그 격리시설이 병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근데 그쪽으로 갈지 아니면 이제 중앙의료원으로 갈지 왜냐하면 이제 그 검사를 어디서 하는 거가 그 질병관리본부에서 급하게 결정을 합니다. 예. 그래서 1, 2차 우한 교민 같은 경우는 국립중앙의료원도 갔지만 예. 중앙대병원도 갔거든요. 예. 그런데 3차 때는 전부 국립중앙의료원으로 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그 결정이 교민이 내리고 나서 뭐 급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예. 미리 대비하지는 않는 것 같아서 그 의심 환자가 어디로 갈지는 아직까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예. 제가 볼 때는 이 중앙검역지원센터로 가도 큰 문제는 없을 것 예. 같은데 어떻게 결정될지는 아직 알 수가 없고요. 예. 지난 그 우한 교민 때도 사실은 1, 2차 때 15명, 3차 때 7명이 그 공항 입국 과정에서 예. 이제 의심 환자로 분류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중국에서 나올 때도 문제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분들도 사실은 하네다 공항에서 한 3시간밖에 오진 않았지만 예, 이 그 사이에, 검역 과정에서 예. 또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 알려진 바로는 크루즈선에 한국인이 14명이 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오늘 7명만 오는 이유,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입국을 희망한 분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안에 그 승객이 있고 승무원이 있죠. 예. 그런데 이분들이 대개 조사를 해보니까 일본에 오래 사셨던 분들이고 일본의 터전을 잡고 계신 분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사실은 그 크루즈선 상황이 나쁘지 않았다면 굳이 한국으로 들어올 이유는 없었던 거죠. 예. 그래서 그 조사를 해보니까 그분들 가운데 한국에 연고가 있는 분은 3분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이미 일본에 정착해 있었고 예. 이 3사람 가운데 2사람이 입국을 희망했거든요. 예. 그랬는데 크루즈선에서 지금 연일 수십 명씩 환자가 발생을 하다 보니 예. 아마도 귀국을 희망하는 분이 늘어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추측이 되는 거죠. 우리 국민 그러니까 14명 중에 그러니까 일본인 배우자 1명을 포함해서 7명이 왔지만 지금 크루즈선에는 8명의 우리 국민이 남아 있습니다. 이 네네. 국민 8명에 대해서 어떤 조치들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 일본 그 크루즈선에서 환자가 처음 발생한 게 지난 5일입니다. 예. 5일에 10명 발생을 했죠. 예. 그때부터 계속 매일매일 발생하고 있는데 그때 5일 첫 환자가 발생한 뒤 일본 정부가 잠복기인 2주 뒤에 하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하선을 시키겠다. 예. 그러니까 그 2주가 되는 날이 오늘입니다. 19일. 오늘부터 오는 21일까지 사흘에 걸쳐서 검사를 해서 음성으로 나온 사람들은 하선을 시킵니다. 예. 지금까지는 확진된 환자를 내리게 했죠. 예. 그런데 오늘부터는
음성으로 나온 사람을 내리게 합니다. 그래서 예. 그 한국인 환자들은 지금 현재 확진 판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흘 가운데 하루를 골라서 하선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하게 되면 아마 일본에서 생활을 하게 되겠죠. 예. 지금 화면을 보시면요. 방역복을 입으신 분들이 좀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한에서 그 교민들을 싣고 온 전세기 같은 경우는 규모도 워낙 컸고요. 비행기가 워낙 컸기 때문에 트랩이 설치돼서 그 교민들이 내려오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탑승하고 있는 인원이 워낙 작아서 일단 방역복을 입으신 분들이 좀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짐을 내리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오늘 일본에서 탑승했던 인원들이 내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화면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지만요. 지금 짐을 내리고 있는 모습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취재를 위해서 저 비행기를 탔을 때는 이제 좌석이 서로 마주 보는 식으로 예.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요. 저걸 이제 대통령 전용기를 만들면서 일반 여객선처럼 가운데 좌석 배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앞을 보는 구조로 그러니까 여객기와 거의 같은 구조로 좌석이 배치돼 있을 것 같고요. 그 교민을 배치하는 것도 원칙이 있습니다. 그때 우한 교민들 같은 경우는 최초에 비행기가 전세기가 넉 대가 갔을 경우는 그 숫자가 여유가 있어서 처음에는 다이아몬드식 좌석 배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한 칸 띄우고 한 명 앉히고 한 칸 그러니까 띄우고 이런 식으로 전후 앉히는 좌우에 아무도 예. 없는 방식으로 했는데 예. 비행기가 좀 줄면서 그때는 그렇게는 못했고 가능하면 이격을 시켰고 예. 조금이라도 몸이 불편하거나 증상이 있는 분은 비즈니스석 앞쪽에다 앉히고 예. 가운데에 그 대응팀이 앉고 뒤에 이제 그 교민들을 앉히는 방식으로 했는데 아마 이 비행기가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예. 이번에도 아마 그렇게 교민과 교민의 사이는 최대한 벌려놓는 방식으로 배치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지금 뭐 전용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각으로 10분에서 15분 전 정도에 도착을 했는데 지금 방역복을 입고 있는 인원들이 짐을 내리고 있고요. 아마 안에서 뭐 추가적으로 뭐 검사 활동을 받는다던가 이런 활동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만약에 지금 이 탑승자들이 뭐 검역소로 들어간 후에 검역 지원센터에 들어간 후에 일정들이 있다면 어떤 뭐 검사 절차를 받게 될까요? 역시 뭐 우한의 경우를 참고 삼아서 예. 생각을 해보면 일단 입실과 동시에 그 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 유전자 증폭 검사라는 거를 예. 받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바이러스가 있는지 여부를 검사를 하고 예. 그때 그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면 1인 1실로 입실을 하게 되겠죠. 예. 그리고 외부와의 접촉은 완전히 차단되고 하루에 2번씩 그 스스로 아마 발열 체크를 할 겁니다. 예. 스스로 각 객실마다 체온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문진표가 있습니다. 예. 스스로 증상을 적고 체온을 재서 기록을 해놓으면 밖에서 취합하는 방식으로 갈 거고요. 식사는 아마 전부 도시락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가족이라도 절대 만날 수 없고요. 만나게 되면 요원들과 같이 동행해서 허가를 받고 만나야 되는데 실제로 우한 교민들이 입소해 있었던 생활관에서는 그런 경우가 없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생활 자체는 상당히 심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름대로 혼자 시간을 보내야 되는 그것이 약간 어려운 과정이 될 수는 있을 겁니다. 일본 요코하마항에 2월 3일 날 입항을 했으니까요. 지금 네. 거의 한 15일 만에 지금 한국으로 돌아온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크루즈 선안에 격리가 돼 있었고 또다시 격리가 되게 되면 상당히 오랜 시간 격리가 돼 있게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거 상당히 힘든 과정이지요. 예. 하지만 뭐 전염병이 외부로 그 전파가 될 경우에 훨씬 더 큰 문제가 발생할 네.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분들은 귀국하는 순간에 굉장히 안도할 가능성이 있죠. 적어도 크루즈선 안에서는 감염의 공포가 너무나 크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까지 어제까지가 542명이 이제 확진이 됐거든요. 예. 근데 이게 전부 전수조사가 아닙니다. 예. 이 안에는 3,711명이 타고 있는데 그중에 지금 한 2,000명도 안 되는 사람을 검사를 했는데 그중에 예. 540명이 확진자가 나온 거거든요. 예, 지금 단일 장소에서 이렇게 많이 나온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예. 말씀하신 중에 교민들 일부가 이제 막 그 전용기에서 하차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방역복을 입고 있는 인원들 외에 방역복을 입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에 우한 교민들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내리셔서 버스를 타고 격리시설로 이동을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용기에서 내리자마자 공항에 있는 일부 시설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이동하는 경로를 따라서도 방역 활동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방역 활동이 그 이동 동선에서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 그 코로나 19는
그 비말 그러니까 침방울에 의해서 확산이 되기 때문에 그 범위가 멀어도 2m 안입니다. 예. 그리고 외부에 나가게 되면 바이러스는 숙주 생활을 하는 기생을 하기 때문에 예. 숙주가 없으면 바로 사멸을 합니다. 뭐 접촉하는 접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최소화하고 마스크를 쓴다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크게 일단 저 계류장이 소독을 하겠죠. 끝나고 나면 모두게 소독을 하겠지만 그 동선 자체를 어떻게 뭐 방역을 하고 그 정도까지는 필요가 없을 겁니다. 예. 우한 교민들이 입국했을 당시에는 사실 저희 시각에서도 텐트가 하나가 보였고요. 그 안에서 임시 검역이 이루어지기도 했는데 네. 지금 저희가 보는 방향에서는 일단 임시 텐트가 보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확인을 좀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아직까지 일본에서 오는 사람들의 내리는 모습은 확인이 되지 않고 있고요. 방역복을 입은 사람들만 움직이고 있는 걸로 봐서는 비행기 안에서 어떤 검사나 이런 조치들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예. 뭐 이제 들어오는 우리 국민 같은 경우에는 이전보다 인원이 적기 때문에 아마 뭐 절차상의 어떤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이 좀 적지 않을까 이런 예측들도 하셨는데 지금 조금 생각보다는 하차하는 시간이 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안에서 나름대로의 뭐 조치들이 이루어지는 예. 과정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예. 그 귀국하는 분들이 뭐 조금 늦는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예. 아마 안에서 마지막 건강 체크하고 주의 사항을 듣고 예. 그런 과정이 있지 않을까 싶으네요. 예, 워낙 크루즈선 안에서 느꼈던 공포, 감염 공포가 컸을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도착하는 순간 좀 안도를 많이 하고 계실 것 같고요. 네. 일단 이동을 하는 모습을 저희가 지켜볼 예정입니다. 그 다이아몬드 크루즈선이 그 출항한 게 1월 20일입니다. 예. 1월 20일 2주의 여행 상품입니다. 예. 그래서 홍콩, 베트남, 타이완 거쳐서 이제 일본으로 다시 들어오는 거고요. 그 배 안에 이제 홍콩에 있는 80대 남성이 예. 1월 20일에 출발을 해서 1월 25일 홍콩에서 내렸습니다. 예. 예. 그 남성이 홍콩에서 확진자가 된 거죠. 예. 그래서 확진 판정을 받은 게 지난 2일입니다. 그러니까 예. 지난 2일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일본 정부에 알려왔죠. 예. 그런데 첫 환자가 크루즈선에서 나온 거는 지난 5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흘 정도의 그 검사 기간이 있었죠. 그런데 이때 일본 정부가 어찌 보면 큰 잘못을 한 것은 예. 이 3일 동안 격리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 안에 남아있던 승객들이 같은 식당을 사용하고 예. 같은 위락시설을 이용하고 예. 극장에서 쇼도 관람하고 그러면서 엄청나게 전파가 됐을 가능성이 예. 있습니다. 그래서 예. 2월 3일, 2월 5일 10명이 확진이 났는데 예. 확진 뒤에 대응도 엄청 좀 잘못이 있었던 것은 그렇게 되면 재빨리 전수조사를 해서 다 격리를 시키거나 예. 하선을 시켜야 되는데 하선 금지 명령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확진자만 하선을 시켰습니다. 예. 그러니까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바이러스에 무방비로 노출이 되고 특히 크루즈선은 대개 은퇴자들이 많이 여행을 예. 다니는 걸로 돼 고령의 있죠. 분들이 많았죠. 연세가 많은 분들이 예. 일단 식사 제공이 도시락 제공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아주 좁은 객실에서 격리가 돼 있었고 물도 하루에 500ml 한 병 1인당 그 다음에 그분들이 대개 그 고혈압이나 당뇨 약을 복용하는데 예. 약도 끊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많이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초반에 굉장히 힘들었고 어려운 과정들을 겹쳤죠. 그러다가 네. 매일매일 수십 명씩 환자는 발생하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굉장히 공포스러웠을 것 같고 네. 그래서 다행히 며칠 전에 미국에서 332명을 전 세계로 먼저, 보내면서 네. 각 나라가 이제 자기 국민들을 이송할 계획들이 네. 생긴 거고 예.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 그때 결정이 된 것이죠. 예. 일본 애초에- 정부의 대응이 좀 아쉬웠던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아쉬운 정도가 아니고 상당히 잘못돼 있고 네. 스스로 일본은 물론 정치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는 7월이면 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네. 오염 국가로 지정되는 것이 큰 타격을 입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정치적인 목적보다 중요한 건 자기 국민의 안전인데 예.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비판을 받을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예. 듭니다. 애초에 5명의 국민이 탑승할 예정이었지만 2명이 추가로 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아마 이 크루즈선 내에서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공포감 때문에 더욱더 귀국하려는 국민들이 늘었다고 볼 수 그렇게 있겠죠. 추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크루즈선은 상당히 위험한 상태고 예. 예. 물론 오늘부터 하선이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이미 감염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일단 안전한 우리 한국으로 돌아와서
어느 정도의 처치를 받은 뒤에 생활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예. 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그 됩니다. 오늘 우리 정부가 전용기를 띄워서 사람들을 데리고 왔고요. 또 배 안에 남아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떤 지원을 하게 됩니까? 혹시 뭐 다른 이렇게 뭐 도시락이나 이런 것들도 제공이 됩니까? 제공이 되긴 하지만 예. 일단 하선이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예, 하선이 예, 시작되고 대부분 이 전염병 관리는 속지주의라고 해서 해당 국가에서 하게 돼 예.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분들은 아마 그 음성 판정을 받게 되면 예. 오늘 내일 모레 사이에 하선하는 과정을 밟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예. 예. 지금 저희가 이 시각 현재 김포공항에 도착한 일본은 크루즈선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도착한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예, 우리 국민 6명 그리고 일본인 배우자 1명을 포함해서 총 7명이 탑승을 했고 김포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도착을 했기 때문에 아마 안도의 한숨을 내쉬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이후에는 인천 중앙검역지원센터에 가서 아마 검사를 받고 또 오늘 격리 생활을 시작을 할 것으로 예, 보입니다. 14일간의 격리 끝에 아마 반응이 그 검사 결과가 나오면 귀가 조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류재복 지금까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영남 지역 첫 코로나19 확진 환자인 31번 환자의 동선이 속속 드러나면서 지역 내 추가 감염자 발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환자는 종교시설과 병원, 호텔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를 방문한다다 해외를 방문한 적도 없어서 방역당국이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허성준 기자입니다. 31번째 확진 환자는 대구 서구에 사는 61살 여성입니다. 지난 7일부터 오한과 인후통 등의 증상이 있었고 10일부터는 38도 넘게 열이 났습니다. 지난 14일 영상검사에서 폐렴이 확인돼 항생제 치료를 받았지만 호전되지 않아 사흘 뒤 대구 수성구 보건소를 찾았습니다. 밤 11시에 양성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판명이 되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재검사에서 오늘 새벽 5시 최종 양성 판정을 통보받았습니다. 이 환자는 오한이 시작된 지난 7일 교통사고 치료를 위해 대구 수성구에 있는 새로 난 한방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확진되기까지 열흘 넘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간 모두 3차례 외출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9일과 16일 남구에 있는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2시간씩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15일 오전에는 동구에 있는 퀸벨 호텔 뷔페 식당에 들러 지인과 점심을 먹었습니다. 이 기간 택시도 5차례 탑승했습니다. 동선이 대구 전역에 걸쳐 있는 데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병원과 교회, 호텔 등을 거쳐가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불안하죠. 어디로 다녔는지도 모르고 제가 만약 갔던 곳이 이제 그 확진자가 다녔던 곳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제 저도 함부로 밖에 못 나올 것 같아요. 특히 31번 환자는 29번과 30번 환자처럼 최근 해외를 방문한 적도 다른 확진자와 접촉한 적도 없습니다. 감염 경로를 확인할 수 없는 환자가 잇따라 나오면서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큽니다. YTN 성준입니다. 코로나19에 걸리더라도 대부분 경미한 증상에 그치지만 5%는 생명이 위독한 상태가 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중국의 치사율은 2% 수준이지만 중증 환자가 10,000명이 넘어서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돼도 80% 이상은 발열과 기침 같은 경미한 증상만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가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4만 4천여 명을 전수조사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19%는 중증 이상으로 나빠졌고 14%는 폐렴이나 숨이 차는 증세를 겪었습니다. 특히 5%는 호흡 부전이나 폐혈성 쇼크처럼 생명이 위독한 상황까지 악화했습니다. 지난 11일까지 중국의 코로나19 치사율은 2.3%로 집계됐고 후베이는 2.9%, 다른 지역은 0.4%였습니다. 当然在武汉的病死率远远比外地的病死率高，那它因为比较多的集中病人 독감의 치사율 0.1%보다는 높지만 사스의 치사율 10%,
메르스의 치사율 40%보다는 낮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중증 환자가 11,000명이 넘는 상태여서 치사율을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우한을 포함한 후베이 지역의 의료진과 병상이 여전히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다른 지역의 경우 완치돼 퇴원하는 환자 수가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기세가 다소 누그러지기는 했지만 중국에서는 아직도 하루에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새로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중국 정부는 여전히 긴장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일본 요코하마 항해 정박 중인 크루즈선에서 내린 우리 국민 6명과 일본인 배우자 1명을 태운 대통령 전용기가 조금 전 김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국내 31번째 확진자로 확진된 대구에 사는 60대 여성도 29번과 30번 환자 부부처럼 감염 경로가 오리무중입니다. 지역사회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정부가 코로나19 감염증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공식 언급했습니다.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년 넉 달 만에 오늘 항소심 선고를 받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나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는데 2심 선고 결과에 따라 보석이 취소돼 구치소에 다시 수감될 수도 있습니다. 한반도와 주변 미세먼지 이동 경로를 감시할 수 있는 세계 첫 정지궤도 환경위성인 천리안 2비호가 오늘 우주로 갑니다. 발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위성은 내년부터 대기 환경 정보를 관측해 한반도에 보내게 됩니다. 어젯밤 부산에서는 자동차 공업사와 의류 공장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충남 천안에서는 승용차와 택시가 충돌해서 운전자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김다연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흰색 SUV에서 뿌연 연기가 피어오르고 그 옆에 다른 차량은 시커멓게 그을렸습니다. 소방대원은 천장을 향해 쉴 새 없이 물을 뿌려댑니다. 부산시 금사동에 있는 자동차 공업사에서 불이 난 건 어젯밤 9시 반쯤. 직원들이 퇴근한 뒤라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건물 천장과 차량 석 대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천만 원 가량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업사에 맡겨진 SUV에서 불이 번진 것으로 보고 오늘 합동 감식을 벌입니다. 앞서 2시간 전쯤에도 인근 지역 5층짜리 의류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한때 담당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불은 소방서 추산 1,500만 원 가량의 재산 피해를 내고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택시의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박살났습니다. 옆에 승용차도 보닛이 잔뜩 찌그러졌습니다. 오늘 새벽 2시 10분쯤 충남 천안시 쌍용동에서 차량 2대가 부딪혀 운전자와 승객 등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택시가 시내 쪽으로 속도 높여 들어오고 있는데 이 자가용이 불법 유턴하면서 정면 충돌이 벌인 거죠. 경찰은 목격자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승용차를 둘러싼 소방대원의 손짓에 시민 10여 명이 우르르 모여듭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맨손으로 차량을 들기 시작하자 꿈쩍도 않던 차가 조금씩 움직입니다. 어제 오후 5시 20분쯤 SUV와 충돌 사고로 승용차에 갇힌 운전자 45살 이모 씨를 구한 겁니다. 이 충돌 사고로 이 씨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횡령과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2심 법원의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2시 5분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지난 2018년 10월 1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을 선고받은 지 1년 4개월 만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이 취임 전후 막강한 지위를 활용해 거액의 뇌물을 받고 국민의 혈세까지 사용했다며 징역 23년과 벌금 320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한반도와 주변 미세먼지 이동 경로를 감시할 수 있는 위성인 천리안 2비호가 오늘 우주로 향합니다. 발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위성은 내년부터 대기 환경 정보를 관측해서 한반도에 보내게 됩니다. 이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립동의 문이 열리자 천리안 2비호를 품은 로켓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 로켓은 유럽 아리안 스페이스사의 발사체로 천리안 2비호를 우주로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조립동에서 발사대까지는 3.5km. 로켓은 안전한 속도로 발사장까지 이동했습니다. 사실상 모든 준비가 끝난 천리안 2비호는 기상 상황이 허락한다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 7시 18분 발사될 예정입니다. 먼 이동거리를 이동을 해왔기 때문에 각종 습도라든가 이동에 따른 진동 이런 부분들에 대한 위험 요소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 위해서 도착해서 약 한 2주에서 3주 정도는 위성 상태를 점검을 했습니다. 국내 기술로 개발된 천리안 2비호는 36,000km 정지 궤도에서 미세먼지의 이동을 포착하는 역할을 합니다. 한반도와 주변 나라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이동 경로를 관측하고 20가지가 넘는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겁니다. 또 2010년 발사된 천리안 1호보다 4배 향상된 관측 정확도로 적조와 녹조 이동을 실시간으로 관측하는 임무도 맡았습니다. 위성은 발사 31분 뒤 발사체에서 분리되고 발사 39분 뒤에는 호주 관제소와 첫 교신을 할 예정입니다. 천리안 2비호가 관측한 대기 환경 정보는 내년부터, 적조와 녹조 등 해양 환경 정보는 오는 10월부터 한반도에 전송될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일본 크루즈선에 사실상 갇혀있던 우리 국민은 보름이 지나서야 무사히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됐습니다. 그간 배 안에서는 무려 540명이 넘는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도쿄에서 황보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 3일 대형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가 탑승객 3,700여 명을 태우고 일본 요코하마 앞바다에 들어왔지만 입항이 거부됐습니다. 중간에 홍콩에서 내린 승객이 코로나19 감염자로 확인되자 일본 정부가 아무도 내리지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 배에는 승객 9명과 승무원 5명 등 우리 국민 14명도 탄 상태였습니다. 이틀 뒤 10명의 감염자가 무더기로 확인되자 일본 정부는 탑승객들을 객실 등에 격리 조치했습니다. 감염 확산을 막겠다는 취지지만 고립된 배는 오히려 거대한 바이러스 배양실처럼 돼버렸습니다. 감염자는 하루가 멀다 않고 수십 명씩 쏟아져 이제는 500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배 안에는 불안감이 급속히 퍼져나갔습니다. もう出ちゃダメって言われて気が遠くなります。海だけ眺めてるんですよ今。 격리가 길어질수록 몸도 마음도 부담이 컸지만 우리 국민 14명은 꿋꿋하게 버텼습니다. 고령자나 지병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 대사관과 교민들도 힘을 보탰습니다. 김치, 컵라면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세탁이 이제 굉장히 어렵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비누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샴푸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런 종류를 좀 해서 개인적으로 이제 필요 용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전달했습니다. 한 명의 감염자도 발생하지 않은 채 귀국 희망자들은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요코하마에 발이 묶인 지 보름이 넘어 한국 땅을 다시 밟게 됐습니다. 일본에 거주지가 있는 나머지 우리 국민은 검사 결과 최종 음성으로 판정되면 순차적으로 배에서 내리게 됩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연입니다. 어제 새로 확진된 코로나19 31번째 환자는 대구에 있는 한방병원에 열 하루 동안 입원하며 교통사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입원 중 의심 증상이 나타나 병원 측이 코로나 검사를 권했지만 응하지 않다가 이후 보건소를 찾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환자가 입원했던 병원은 전면 폐쇄됐습니다. 이윤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수성구 새로 난 한방병원. 코로나19 31번째 환자가 교통사고 후유증을 치료하려고 머무른 곳입니다. 승용차가 입구를 가로막았고 주차장도 굳게 닫혔습니다. 병원은 물론이고 신협과 약국 등 건물 전체의 출입이 모두 통제됐습니다. 병문안하려고 찾은 가족도 불안한 마음만 남기고 발길을 돌립니다. 겁나죠. 무섭고. 동생이 많이 안 좋은 상태니까 혹시라도 이제 체력적으로 모든 게 약한 상태인데. 31번 환자는 지난 6일 밤 교통사고를 당해 지난 7일에 병원을 찾은 후 열 하루 동안 입원했습니다.
열이 38도 넘게 오르는 등 의심 증상을 보인 건 지난 10일이지만 코로나19 검사도 피했습니다. 해외 병력이 전혀 없는 상황이고 미열이 있는 걸로 인해가지고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 워낙에 다른 체크를 하신 거죠. 이건 의심이 되니까. 심지어 병원 측이 코로나19 검사를 권했지만 환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해외 여행 경력이 없는 것도 하나의 이유기도 하고 본인 스스로 코로나에 감염됐다고 생각하지 않았는 게 원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2월 10일에도 이미 저희들이 한번 권고를 한 바는 있습니다. 증상이 나타난 지 일주일 넘게 병원에 있었던 만큼 병원 폐쇄에도 다른 환자나 의료진 감염 우려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환자 33명을 대구의료원 단독병실로 이송하고 의사와 간호사 등 병원 관계자는 자가격리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감염 경로가 뚜렷하지 않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습니다. 지역 내 전파 가능성이 가장 걱정인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두 번째 충격이 오는 과도기로 생각한다며 지역사회 전파에 대비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김대근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점검을 위해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며칠 사이 발생한 신규 확진자들에게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해외 여행력이 없고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만큼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29번 또 30번 이 환자들이 좀 문제가 좀 많이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지역사회 감염이 이제 발생한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은데 감염원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니까 슈퍼 전파자들이 생겨날 우려도 있다라는 거죠. 지난 메르스 사태 때도 전체 확진자의 43%가 접촉자 명단에는 없는 사례들로 이렇게 밝혀졌는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두 번째 충격이 오는 과도기로 생각한다며 환자들의 행적을 추적해 감염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5, 6일간 신규 확진 환자가 없었는데 저희들은 그 시기에 이게 종식으로 가고 있다고 판단하지 않고 두 번째 물결이 오는, 두 번째 충격이 오는 그 가독이라고 생각을 하고 소위 그 지역사회 전파에 대비해서 또 중국의 입국 제한 지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무조건 입국을 막는 게 최선은 아니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중국에서 하루에 한 4천 명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그중에 한 1,500명은 우리 국민들입니다. 만약 그 길을 입국 제한을 무조건 해버린다 그러면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중국 내 우리 국민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중국 전역에 있는 그 8개의 총영사관 그리고 분관을 통해서 교민사회와 긴밀히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족에서 지금 3분이 감염자로 판정이 되어서 중국 측의 그 병원에서 지금 치료를 받고 계시고 강 장관은 또 코로나19 사태에도 한중 고위급 교류는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상반기 방한 계획을 재확인했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마스크와 손 소독제 값이 크게 오르고 일부에선 품귀 현상까지 빚어졌죠. 이 틈을 노리고 비위생적인 불량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만들어서 유통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상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중구의 한 배송업체 창고. 상자가 수북이 쌓여 있고 옆에는 테이프로 대충 묶어놓은 누런 마대자루도 있습니다. 열어보니 KF94가 찍힌 마스크가 쏟아져 나옵니다. 제조원 표시도 없는 불량 제품으로 무려 2만 장이나 됐습니다. 손 소독제도 못 믿을 제품이 많았습니다. 사용기한이 지나 벌써 폐기했어야 하는데 제품 라벨을 바꿔치기에 팔거나 일반 기구 등의 소독제나 비누를 손 소독제로 표시해 유통하기도 했습니다. 식약처에서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유효성이라든지 안정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께는 되도록 허가된 제품을 갖다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정상 제품과 불량 제품은 포장부터 다릅니다.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는 보건용 마스크는 위생적인 개별 포장에 의약 외품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손소독제도 피부에 쓰이는 만큼 의약 외품이라고 쓰여 있고 허가를 받은 업체만 제조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불량 마스크는 전량 압수하고
제조와 유통업체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사용기한을 삭제하거나 라벨을 바꿔 판매한 손소독제 유통업체 2곳도 적발했습니다. 이런 제품들이 시중에 얼마나 유통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우선은 소비자들이 직접 꼼꼼히 불량 제품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YTN 이상수입니다. 오늘은 얼었던 대동강물도 풀린다는 절기 우수입니다. 절기답게 낮 동안 포근한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아직은 서울의 기온이 영하 4.4도, 광주 영하 2.9도로 영하권입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8도, 부산 12도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따뜻한 날씨 오늘 공기까지 깨끗합니다.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에서 좋음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눈비 소식 없이 전국이 맑은 모습입니다. 낮 동안 구름만 가끔 지나겠고 동해안은 너울성 파도가 내일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영하 4.4도, 안동 영하 4.4도, 포항 0.2도로 내륙은 대부분 영하권 추위를 보이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10도 안팎까지 크게 오릅니다. 서울 8도, 포항과 울산 11도, 부산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미세먼지와 적조 현상 등을 관측할 우리나라 최초의 정지궤도 환경위성인 천리안 위성 2비호가 잠시 뒤 발사됩니다. 네, 천리안 2비호는 지난 2018년 발사된 기상관측 위성 천리안 2A의 쌍둥이 위성으로 불리는데요. 건국대 항공우주정보시스템공학과 이창진 교수와 함께 발사 의의와 전망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잠시 뒤면 발사될 천리안 2비호, 최초의 정지궤도 환경위성이라고 하는데 네. 어떤 위성인지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 이 위성은 정지궤도입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보통 지구 표면에 1000km 정도까지 운행하는 위성을 저궤도 위성이라고 한다면은 예. 이 위성은 굉장히 높은 궤도로 올라가서 35,800km 정도 되는 고도에서 이제 지구 관측 활동을 하는 위성이고요. 네. 쌍둥이 위성이라고 이제 먼저 아까 말씀하셨는데 2018년에 이거와 거의 흡사한 위성이 기상 관측의 임무를 띠고 올라갔습니다. 예. 이번에 올라가는 위성은 이제 해양의 변화를 관측하고 뭐 적조라든가 이런 걸 관측을 그렇죠. 하게 되는 거죠. 적조나 혹은 오염 물질의 예. 이동 뭐 이런 것들을 관측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의 기능은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와 예. 오염물질인데 예. 이것들을 24시간 상시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예. 환경 기능을 동시에 탑재하고 있는 위성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 7시 18분에 발사가 된다고 하니까 대략 한 3분 정도 남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원래는 대기 환경 관측을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미세먼지의 이동 경로를 파악할 수 있어서 네. 혹시 중국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입증은 됐지만 그렇게 크게 파악되지 않았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겠죠. 정확하게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조금 더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관측하는 거는 미세먼지를 관측하는 게 아니라요. 예.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근본 물질, 예를 들면 뭐 예. 이산화질소라든가 예. 이산화황이라든가 이런 물질들이 얼마나 언제 어떤 방향으로 유입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예. 예. 그래서 그 기초 데이터를 잘 활용을 한다면은 우리 한반도에 어떤 물질이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또 이동하는지도 이제 예. 알아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화면에 실시간으로 발사할 장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측 상단에 보시면 2분 13초, 그러니까 2분가량 남은 걸 지금 보실 수가 있고요. 정확하게 7시 18분에 발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곳은 남아프리카에 있는 프랑스령에 있는 기아나 우주센터라고 하죠. 네네. 남미까지 가가지고 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 정지궤도 위성은 이제 특히 적도 궤도를 운행을 해야 되는 예.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에 지구의 자전 속도를 가장 크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예. 적도 근처에서 발사하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뭐 어렸을 때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쥐불놀이 하면 그 원심력이 나타나잖아요. 예. 그 원심력이 나타나는 거는 우리가 운동하는 가장 그 수직 방향에서 그 원심력이 가장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네. 지구가 회전하는데 적도 근처에서 그 원심력이 가장 크기 때문에 적도에서 발사를 하면은 그 로켓이나 위성이 궤도로 진입하는데 예. 적은 에너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도에서 발사를 합니다. 저희가 지금 현장에 있는 실시간 화면을 같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카운트다운 그 숫자가 계속 돌아가고 있고요. 약 1분 뒤면은 발사체가 쏘아 올려질 예정입니다. 이미 2010년에 천리안 1호를 발사를 했고 10년 후에, 그러니까 천리안 1호의 임무를 대신 맡아줄 천리안 2B호가 오늘 이제 발사가 될 텐데 천리안 1호보다는 조금 더 성능이 훨씬 더 개량되고 또 우리의 독자 기술도 들어갔다고 하던데요. 예, 조금 정정을 좀 해드리면은 2018년에 쏘아 올린 천리안 2A는 2010년에 올라간 기상위성의 임무를 대체하는 것이고요. 이번에 올라가는 그 환경 2B호는 해양 관측 임무는 그 임무를 대신하는 게 되겠지만은 환경 감시는 처음입니다. 처음으로 탑재체가 환경 탑재체가 탑재된 거라고 할 수 그렇습니다. 있겠군요. 지금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카운트다운이 10초 시작됐습니다. 잠시 후면 발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잠시 화면을 보시죠. 3, 2, 1, top. Allumage moteur Vulcain. Allumage EAP et décollage VA 천리안위성 252. 2B호가 발사체를 통해서 발사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일단 발사가 됐고요. 성공 여부를 알 수 있는 건 언제쯤인가요? 이 정지궤도까지 올라가려면 이제 두 단계의 어떤 그 과정을 거치는데요. 일단은 지금 발사체에 의해서 이제 발사가 되면은 한 40분 정도 후면은 우리가 원하는 고도까지 올라갑니다. 일단 로켓이 이제 밀어주는 그런 고도까지 올라가는데 그 궤도를 지금 일단 카운트다운을 시작을 했고요. 이후에 뭔가 시나리오를 보자면 잠시 뒤에 한 9분 뒤에는 주 엔진이 분리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40분 뒤에는 이제 7분 뒤에는 이제 2단 엔진까지 분리가 되고요. 그 25분 후에는 이제 위성이 분리가 돼서 우리가 목적하는 그런 궤도까지 올라가게 되고요. 그 한 40분 후면은 이제 호주의 관제소와 연락을 처음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40분 후에 호주 관제소와 연락을 하게 되면은 일단 목표 궤도까지 정확히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발사가 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한 25분쯤 뒤에는 목표 궤도에 올라갔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계속 교신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교신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위성이 올라갈 때는 모든 기능을 다 끄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궤도에 올라가면은 그때 이제 태양 전지판을 펴서 에너지를 이제 받기 시작하고요. 그때 이제 교신을 시작하게 되는데 교신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지상에서 그 교신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특별한 어떤 그 위치에 있는 관제소에서 받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그 신호를 받는 곳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주의 관제소와 첫 번째 접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래 자막을 통해서도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27분, 그러니까 7시 27분에 주 엔진이 분리가 되고 2단 엔진이 점화되면서 2단 엔진은 또 한번 궤도로 올라가는 동력을 받겠죠. 그리고 나서 43분에 그러니까 목표 궤도에 진입을 하고 난 뒤에 발사체에서 위성이 분리가 되고 그 분리된 위성이 목표 궤도에서 안착이 된 후에는 이제 지상 관측소와 연결이 되는 거겠죠. 연결이 되면서 일단 또 다른 궤도, 즉 정지 궤도로 올라갈 그런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한 2주에서 3주 동안 조금씩 궤도를 늘려가면서 5회에 걸쳐서 이제 그 추력을 더 발생시켜서 2주에서 3주 동안 천천히 정지 궤도로 올라가게 되고요. 마지막 정지 궤도에 올라가면 이제 최종적으로 그 추력을 줘서 정지 궤도에 안착하게 됩니다. 사실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대기오염 문제는 저희가 지금은 전염병 코로나19 문제로 관심이 좀 적어지긴 했지만 사실 가장 큰 관심을 가지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날씨가 어떤지 요새는 미세먼지 정보 꼭 확인하지 않습니까? 사실 천리안 2A호 같은 경우에는 2018년 12월에 발사가 돼서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7월 25일에 그 기상정보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렇게 알려져서 저희가 그 태풍
정부 그렇죠. 같은 것들 있지 네, 않습니까? 그런 태풍의 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천리안 2A호로 좀 볼 수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천리안 2B호 같은 경우는 그러면 오늘 발사가 돼서 성공을 하게 된다면 네. 언제부터 그런 서비스들을 받게 되는 겁니까? 일단 궤도에 안착을 한다고 그래서 이제 금방 뭐 정보를 제공해 줄 수는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궤도에 안착을 하고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활동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런 걸 우리가 보통 궤도 점검이라고 얘기하는데 예. 궤도 점검이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고요. 그다음에 동시에 그 찍은 데이터들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알고 있는 예. 검증하고 보정하는 그런 시간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 미세먼지에 관한 것들은 아마 내년 정도 돼야지 우리가 정보를 알아볼 수 있고요. 예. 해양에 관한 것들은 연내에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천리안 위성 이 비호에는 그러니까 해양 탑재체 그리고 환경 탑재체로 나뉘어서 두 개의 탑재체가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 두 개가 해양 생태계 그리고 해양 환경을 검사하고 네. 또 이 환경 탑재체가 대기 환경을 또 관측을 하게 됩니다. 네네. 이런 두 개의 탑재체에 우리나라 기술이 물론 같이 뭐 연구 개발을 한 국가들도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이런 탑재체를 개발한 것에 대한 어떤 의의라고 할까요? 이후에 어떤 역할을 조금 더 할 수 있고 또 어떤 네네. 의미가 있는지 예. 좀 짚어주시죠. 그 위성이라고 이제 말씀드리면 흔히 이제 와닿지는 잘 않으시겠지만은 예. 위성을 우리가 이제 분류를 해보면은 위성의 기능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위성을 운영하는 위성 본체하고요.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어떤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그 센서 부분, 예. 그걸 우리가 탑재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위성 본체와 탑재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쏘아 올린 천리안 EA, EB는 그 본체에 관한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설계 능력이 다 반영됐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 정지궤도 위성이라고 하면은 쉽게 말씀드리면 좀 과장해서 한 페라리 정도, 포르쉐나 이런 고급 차종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이런 기술을 확보했다는 것은 우리가 우주 개발을 꾸준히 할 수 있는 어떤 핵심적 기술을 갖고 있다 이렇게 예.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천리안 2호 같은 경우만 해도 사실 10년에 걸친 개발 기간을 거친 건 아니겠습니까? 네. 국내 기술로 개발을 했다고 하니까 사실 개발자들은 상당히 아주 긴장되는 순간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예. 네, 오늘 한국의 첫 번째 정지궤도 환경위성인 천리안 위성 2B호 발사 장면 보여드렸고요. 또 의의에 대해서 건국대 이창진 교수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초반 경선에서 양강 구도를 만들었던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전국 여론조사에서 두 자릿수 격차로 1위에 오르는 등 기세를 몰고 있습니다. 초반 경선 결과가 전체 민심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 가운데 중도 진영의 대안으로 마이크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입니다. 경선 시작 전 양강 구도를 형성했던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아이오와와 뉴햄프셔에서 바이든은 참패했고 샌더스는 양강을 지켰습니다. 이 같은 초반 결과가 전체 민심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전국 여론조사에서 샌더스 후보가 31% 지지율로 1위를 차지한 겁니다. 지난해 12월 조사보다 9%포인트 올랐고 2위와의 격차를 두 자릿수까지 벌렸습니다. So, Mr. Trump, you are a liar, you are a fraud, and the American people are not going to re-elect you. 2위는 최근 상승세를 보이는 중도 성향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으로 지지율은 19%. 지난해 12월에 비해 15%나 상승해 하위권에서 시작해 유력 후보로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블룸버그는 아이오와 등 초반 4개 경선은 건너뛰고 14개 주가 한꺼번에 경선을 치르는 슈퍼 화요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재력을 바탕으로 TV와 인터넷 광고에 1억 달러, 우리 돈 1,000억 원 넘게 쏟아부으며 인지도 높이기에 주력한 것이 효과를 발휘한 셈입니다. The most important job I'm going to have is to defeat Donald Trump this November. 블룸버그와 비슷한 중도 성향의 바이든 후보는 지지율 15%로 3위를 차지했지만 경선 전 1위에 비하면 추락한 셈입니다. 아이오와 1위를 차지하는 등 초반 경선에서 급부상한 피트 부티지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시장도 6위에 그치며 반짝 이변으로 끝날 것이란 관측입니다.
블룸버그 후보가 처음 등장하는 TV 토론에 이어 14개 주에서 전체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을 뽑는 다음 달 3일 슈퍼 화요일을 앞두고 후보들 순위가 요동치면서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40여 명의 사상자가 난 순천 완주고속도로 터널 사고 당시 화물차가 군 장갑차 수송차를 들이받는 1차 사고가 먼저 났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후 뒤따르던 탱크로리가 미끄러지면서 대형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나현우 기자입니다. 터널 안에 멈춰선 차들을 뒤에서 달려오던 탱크로리가 넘어지며 쓸어버립니다. 뒤따르던 탱크로리와 곡물 수송차도 속도를 줄이지 못해 앞차를 들이받고 결국 불까지 나기 시작합니다. 도로 1차선에 걸어 나오는 데 있잖아요. 그쪽으로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오니까 또 뒤에서 계속 와서 박더라고요. 다른 분 다 걸어서 나오고. 애초에 차들이 접촉사고까지 나며 터널 안에서 멈춰선 이유는 앞선 1차 사고 때문이었습니다. 군 장갑차 수송 차량을 화물차가 들이받았는데 두 차량이 그대로 터널 안까지 밀려 들어온 겁니다. 분리된 대형 화물차가 터널 우측 갓길에 정차를 하자 그 뒤따르던 차량들이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터널 내에서 그 차량 정체가 발생을 했고요. 뒤따르던 여러 차가 가까스로 멈춰섰지만 육중한 대형 탱크롤이나 화물차는 미끄러지면서 대형 참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나마 넘어진 탱크롤이 앞은 피해가 덜했지만 대형 화물차와 승용차 등 20여 대가 뒤엉킨 뒤쪽은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사고 수습 도중 시신이 추가로 발견돼 사망자는 5명으로 늘었습니다. 경찰은 희생자 가운데 신원이 불분명한 시신의 유전자 감식을 국과수에 의뢰하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네, 앞서 보신 사고 현장에서 합동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현장 정리가 끝나더라도 터널에 대한 안전 진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분간 교통 통제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오점곤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과 소방 등이 참여한 합동 현장 감식이 진행 중인 사고 터널 안쪽입니다. 탱크로리 등 사고 차량 일부는 현장에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도로 한복판에는 축축하게 젖은 차량 바퀴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화재 감식을 보고 있고요. 우리 경찰에서는 지방청 감식에서 나와서 지금 현재 혹시 있을 모를 유류품이나 합동 감식과 함께 현장에 남아있던 차량 등에 대한 정리 작업도 진행됐습니다. 차량 30여 대가 한꺼번에 뒤엉켰던 3회 2터널. 세찬 불길로 이어진 화재 때문에 터널 안쪽의 구조물 등은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현장 정리가 끝나더라도 차량 통행이 가능한지 안전 진단 작업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빠르면 3, 4일, 늦으면 2주일 이상 소요될 것이란 관측입니다. 따라서 이 기간 해당 구간 상행선의 차량 전면 통제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제 오른쪽에 있는 터널이 사고가 난 터널이고요. 이쪽이 바로 맞은편에 있는 하행선 터널입니다. 주변에 눈이 많이 쌓여 있죠. 지금 바닥을 보시면 물기가 있고요. 약간은 미끄러운 상태입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경찰 조사 등을 통해서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어쨌든 눈이 많이 내린 고속도로, 그것도 터널 사고란 점에서 기본 운전, 안전 운전을 다시 되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눈이 오는 경우에는 속도를 일단은 50% 이상 감속을 해야 합니다. 그게 절대적인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전거리 확보를 하고. YTN 오점곤입니다. 최근 경기 남부 지역 아파트 값이 이례적으로 급등하면서 정부가 이르면 오는 20일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19번째 부동산 대책인데요. 수원과 용인, 성남의 집값 과열 현상을 막기 위한 내용이 주축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경기 수원 영통구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지난해 7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기준 실거래가가 9억 원에서 10억 원 사이였지만 지난달 2억 원 이상 오른 12억 7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12.16 대책 이후 비규제 지역인 수원과 용인, 성남, 이른바 수용성 지역에
풍선 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외부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서울 분들 많이 오세요. 그러니까 여기 분들이 아니에요. 여기 수원에 있는 분들도 많은데 서울에서도 전화 옵니다. 정부가 경기 남부 지역 아파트값 이상 과열 문제가 심각해지자 조만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규제지역 지정안을 처리하고 이르면 오는 20일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19번째 부동산 대책입니다. 그동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총선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부담스럽다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추가 규제로 가닥을 잡은 겁니다. 예고된 대로 수용성 일부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인데 최근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수원 권선구와 장안구, 영통구 등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수용성 전역이 모두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규제가 뒤늦은 감이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집값 불안이 상시적으로 또는 국지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투기적 가소유자보다 조금 더 선제적으로 공격적으로 집값 안정 정책을 운용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대책이 조금은 늦어진 경향이 있고요. 정부는 이와 함께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비율과 총 부채 상환 비율을 낮춰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프로배구 여자부에선 현대건설이 세터 이다영을 중심으로 다양한 공격을 펼치면서 IBK 기업은행을 잡고 선두를 질주했습니다. 현대건설은 V리그 홈경기에서 15점을 올린 정지훈을 비롯해 7점을 따낸 이다영 등 다양한 공격 루트를 활용해서 기업은행을 세트스코어 3대 0으로 눌렀습니다. 승점 3점을 추가한 선두 현대건설은 승점 51로 2위 GS칼텍스와 격차를 5점으로 벌렸습니다. 남자부 경기에선 박철우와 송이채가 나란히 20점을 따는 삼성화재가 현대캐피탈을 세트스코어 3대 1로 꺾었습니다. 네, 오늘은 봄의 두 번째 절기 우수입니다. 눈이 녹아 비가 된다는 이름처럼 낮 동안 포근한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아직은 서울 기온이 영하 4.4도, 광주 영하 2.9도로 영하권입니다. 한낮에는 서울 8도, 부산 12도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따뜻한 날씨에 공기까지 깨끗합니다. 오늘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에서 좋음 수준 유지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눈비 소식 없이 맑은 모습입니다. 낮 동안 구름만 가끔 지나겠고요. 동해안은 오전까지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영하 4.4도, 대전 영하 4도, 부산 0.1도로 중부지방은 대부분 영하권입니다. 낮 기온은 10도 안팎까지 오르겠는데요. 서울 8도, 강릉 10도, 부산 12도, 울산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추위 소식은 없겠고요. 모레 밤부터 주말 오전까지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